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이 되겠습니다.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말씀을 그 단어가 이제는 익숙해지셨겠지만 이제 처음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요. 이 완화 의료라는 거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하여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둔 접근이 되겠습니다. 통증, 신체적인 문제, 심리사회적인 문제, 영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평가와 치료를 함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한 의료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이들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통증, 안 아픈데 여기 계신 분 거의 없고요. 그다음에 이제 피로감 호소 많이 하시고 변비, 호흡곤란, 구역질, 구토, 선망이라고 해서 이따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헛소리 섬에다가 노망날 망자를 쓰거든요. 한자 좀 어려워서 저도 잘 못 쓰는데 하여튼 그런 증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안과 우울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통증인데요. 통증 여기서 뭐 78% 내지 80%의 암 환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거의 100%들 가지고 계시죠. 여기 오시는 분들은. 예, 그리고 이 통증들의 90% 이상은 조절이 가능한 통증이라는 거. 예,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어떻게든 막 이렇게 참아보려고 막 여기 극기 훈련하러 온 것도 아닌데 막 그런 거 뭐하러 알리나 내가 혼자 견뎌야지 뭐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알려줘라. 그러면 그때그때 안 아프게 하는 주사를 넣는다. 뭐 여러 가지 주사가 있습니다. 통증 관련해서 딱 한 가지 주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가지의 이제 주사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걸 찾아내고 그거의 용량이 또 어떤 것이 잘 듣는지 너무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듣는데 조금만 주고 앉아 있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맞는 용량을 찾아내서 그때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걸 주면 좋아지는구나라는 거 확인하고 그거에 그게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몇 번 주사 들어갔는지를 더한 다음에 다음날 링겔에다 섞으면 행결 편해지죠.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 아파 죽겠고 막 괴로워 죽겠는 분 잔뜩 찡그리면서 오신 분 웃게까지 못 해드리는데 그래도 얼굴 좀 편안하게까지 만들어 드리는데 한 2박 3일 걸립니다. 그러고 나면 조금 편해지시죠.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입니다. 밑에서 두 번째 줄. 그 마약성 진통제 뭐 중독이 생기네 뭐 마약쟁이가 될지 몰라요 뭐 꽁쟁이가 되고 뭐 이딴 얘기가 아직도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퍼지고들 있는데 제발 그런 얘기 속지 마십시오. 제가 의사 된 지 23년 됐는데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. 의사를 뭐 50년 하면 한 명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미리 걱정해서 이거를 뭐 안 맞아야지 참아야지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. 우리나라만큼 이런 그죠? 거짓 선동이 잘 통하는 나라가 없어요. 그다음에 피로하다고 기운이 없다고들 많이들 호소하시는데 사실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나 이런 걸 드려도 내가 쓰는 것보다 암덩어리가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기운까지 못 납니다. 그래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 죽겠다는 거를 어떻게든 좀 없애보려고 저희가 애쓰는 것 뿐이고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움직이실 수 있으면 이제 가능한 조금이라도 산책이라도 하시는 게 가만히 누워 계신 것보다 낫지만 대부분은 이제 움직이기가 힘든 상태이신 거고 관절 운동이라도 좀 시켜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이 음식과 관련해서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만 소량씩 먹게 하는 게 맞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좀 많이 먹어서 힘 좀 내야지 내지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 어르신들 내지는 환자들 고기 끊으면 죽는다던데 뭐 이런 식의 얘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잘 먹어서 내가 소화를 해서 내 몸에서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누가 못 먹게 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못 먹고 내지는 잘 내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? 거꾸로 올라오죠. 거꾸로 올라오는데 이게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좀 아니다 싶으면 웩 하고 뱉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되시냔 말이죠. 그게 안 되는 분한테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는 자칫 그게 숨구멍으로 넘어간다. 숨구멍 넘어가면 그로 인해서 폐렴 생기고 갑자기 나빠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들과 일반인들 간에 상당히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거든요. 밥 먹다가 기침 좀 할 수 있지 뭐 밥 먹다가 살에 좀 걸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빠진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음식 먹는 거 강요하지 말아라. 꼬마애들이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 하면 키 크고 뭐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들한테는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된다. 변비도 많이 생기십니다.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뛰어다니고 놀러다니면 변비가 안 생기는데 가만히 이제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비 많이 생기는 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저희가 드리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들이 변비를 많이 유발하고 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나쁜 암덩어리들이 하여튼 이렇게 변이 내려가는 길목마다 막고 있어서 제대로 나오질 못하죠. 그래서 이제 변비들이 생기는데
옛날에 이런 걸 잘 몰랐던 시절, 제가 학생 때만 해도 20세기 말만 해도 이게 막 계속 쌓이는데 뭔가 조치가 안 취해져서 입으로 약간 이렇게 뭐랄까 변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.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계속 회진 때라든지 뭐 간호사 라운딩 때라든지 계속 물어보는 게 병 보셨냐? 꼭 물어보거든요. 그럼 많은 분들이 또 화내세요. 밥도 안 주면서 무슨 맨날 똥 놓냐고만 물어보냐 그러시는데,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막히는 걸 막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, 2, 3일에 한 번까지 보는 건 괜찮은데 며칠 이상 변을 못 보시면 그때는 뭐 관장을 한다든지 좌약을 든다든지 변을 물키는 약을 드린다든지 해가지고 굶더라도 변을 물키는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호흡곤란들 많이 호소하십니다. 나 숨이 멎을 것만 같아, 숨이 안 쉬어져, 늦은 숨차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, 실제 우리가 몸에 산소가 모자라는지 체크하려면 손에다가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. 그걸로 해서 숫자상으로 90이 넘으면 사실 의사나 간호사들은 걱정은 안 하거든요. 90만 넘으면 되는데 환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나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막 이러는데, 여기서 이제 그래서 산소 줘서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은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또 항불안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불안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라는 거죠. 꾀병이랑은 다른 겁니다. 그래서 항불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여를 하는데, 또 그걸 이제 열심히 찾아보신 보호자 중에 우리 가족을 무슨 불안증 환자로 보냐, 정신병 환자로 보냐 뭐 이러시는데, 그래서가 아니고 불안을 해소하면 호흡곤란을 덜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. 울렁거리고 토하는 얘기 아까 잠깐 드렸지만, 하여튼 토할 때는 뭘 어거지로 먹으려고 애쓰지 않는 게 제일 좋다. 그리고 사실은 금식하면서 콧줄 끼워 놓는 게 사실은 뭐랄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. 최선의 선택이다. 예. 사람이 생으로 굶어도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위액이 생기거든요. 걔들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흡수가 돼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하면 굶는 상태에서도 토합니다. 토하는 게 이제 괴로우니까 그걸 좀 덜하게 해드리려고 콧줄 같은 것도 껴서 저절로 빠져나오면 좋고, 잘 빠져나오려면 옆에서 이렇게 기계가 윙하면서 빼주잖아요. 그렇게 해서라도 빼서라도 속이 좀 편해지셔야 된다. 그 콧줄에 대해서도 되게 뭐랄까 유언비어들이 많아요. 그거 꽂으면 뭐 빨리 죽는다는 데서부터 여러 가지 인터넷만 좀만 쳐봐도 나오는 얘기들인데 다 거짓말이에요. 그 콧줄 혹시 만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사람을 뭐랄까 다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치게 할 수가 없어요.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. 예. 그걸로 어떻게 잘못되실 방법이 없다. 다만 끼고 나면 좀 답답은 하죠. 예. 이런 관 같은 게 코 속에 들어있으니까. 예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해야 되는 거고요. 요 선망, 오늘 딴 것들은 다 평소에들 들어보신 얘기인데, 요 선망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두 가지거든요. 요 선망이랑 뒤에서 말씀드릴 완화적 진정, 그 두 가지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사실 모이시라고 하는 건데요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헛소리 섬에 노망날 망이고,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우리한테 욕하고 뭐 이렇게 때리려고 그런 그런 거가 또 물론 문제지만, 이제 자기 거 다 꼽는다든지 침대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. 그런 걸 어떻게든 줄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낮잠을 들자게 한다. 낮에 자면 밤에 많이들 그렇게들 드신다. 낮에 어떻게든 자극을 줘서 뭐 전화를 하든 영상 통화를 하든 음악을 듣든 뭐 하든 노래를 부르든 산책을 하든 하더라도 낮잠을 최소화해놔야 밤에 잘 주무시고, 밤에 우리는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딱 계셔가지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런 게 악화되거든요. 그리고 선망이 있으실 때는 보호자도 어디 멀리 가시지 말라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이유는, 딱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기 어디야 막 이러면서 뭐 어떤 분은 막 저기다 전화하거든요. 납치당했다고. 혼란스러우니까.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거는 평소에 알던 얼굴, 알던 목소리가 안심시켜주는 거. 아무리 의사 간호사가 뛰어난 사람이 해도 그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가족들을 24시간 옆에 계셔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, 뭐 특별한 걸 뭐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. 뭐 근처 사니까 금방 올게요. 1시간 동안 그 난리 나는 걸 또 어떻게 다 수습하냐의 문제도 있고, 옆에 있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. 그래서 24시간 상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불안과 우울도 많이들 호소하시는데, 사실 이 불안, 우울 그 자체도 문제지만, 사실 여기 오시는데 뭐 그렇게 신나가지고 불안, 우울이 하나도 없을 리는 없을 테고 누구나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,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로 인해서 나머지 증상들을 더 힘들게 느낀다는 거죠. 똑같은 정도의 암 상태고 요 정도의 진통제면 대부분 들을 만한데 계속 아프다는 사람, 내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소를 이렇게 충분히 공급을 해서 실제 손에서 쟀을 때는 멀쩡하게 산소가 몸에 공급되고 있는데도 계속 숨차다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 불안, 우울, 남들한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또 꼭 참고들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, 그런 걸 저희가 찾아내서 어떻게든
약물 치료를 하든 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최소화 시켜드리는 것이 다른 치료의 반응을 좋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. 그러니까 항불안제,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게 미친 사람이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증상들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거라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 암이라는 병이 다른 병, 예를 들어서 한 60, 70 넘으신 분들 폐렴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. 며칠 사이에 금방 돌아가시거든요. 그게 이제 이런 병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암이라는 병은 사실 처음에 암을 진단 받으셨을 때 기억해 보시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. 그런 대로 유지가 되시다가 어느 날 한번 무슨 일이 뻥 한번 터지죠.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또 그런 대로 지내시다가 또 뻥 터지고, 그래서 보통 여기 입원하시기 전에 대여섯 번 정도는 온 가족이 왕창 놀래가지고 뭐 응급실을 간다든지 입원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, 문제는 이제 여기 입원하시고 나서도 그럴 일들이 몇 번 더 있고, 그게 또 짧은 기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 마지막 순간들이 다들 힘드신 건데, 요 병의 코스상 나쁘게 얘기하면 질질 끈다 그러고요. 질질질 끌어서 사람 짐 뺀다고 하지만, 또 좋은 쪽으로 보면은 자기 삶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, 뭔가 사이가 안 좋았던 가족들 간의 화해도 할 수 있고, 뭐 재산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 이건 뭐 보는 측면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많이들 이제 보통 저희 쪽으로 이제 보내려고 기존에 그 전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뭐 소견서 같은 거 써주시면서 이제 뭐 여명에 대해서들 얘기들 하십니다. 뭐 6달 남으셨습니다, 3달 남으셨습니다, 뭐 1달 남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, 그거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해 보시면 왜 평균에는 뭐가 있어요? 표준 편차가 있죠. 그러니까 100면의 평균은 맞는데 표준 편차가 너무 커요. 6달 플러스 마이너스 5달, 3달 플러스 마이너스 2달, 한 달 플러스 마이너스 보름, 뭐 이런 식이니까 그게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죠.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6달 얘기 듣고 오셨는데 다음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. 한 달도 못 사실 거라 그랬는데 뭐 한 달이 아니라 2달, 3달, 4달, 뭐 5달. 그렇다고 그분이 뭐 10년, 20년 사신 건 아니지만 뭐 한 1년 가까이도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그 마지막 입새처럼 이렇게 이파리 하나씩들 띄고 이런 것들은 안 하시고, 저희가 이제 환자 컨디션을 보거든요. 봐가지고 이제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의식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 다 파악하고, 보통은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좀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저는 소변이 안 나온 채로 48시간을 살아계신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변이 주네요, 소변이 안 나오시네요 이러면은 방 안에 그냥 같이 계셔주시는 게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, 물론 소변이 나오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소변이 안 나올 때는 특히나. 그리고 다들 그런 것들 열심히 봐서 이제 가족들을 불러야 될 때 이런 것들 좀 대부분은 맞춥니다. 한 100집 중에 90, 뭐 서너 집까지 맞추는데 한두 집은 전혀 못 맞춰요. 다 불러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, 그래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신 상태로 꼭 며칠 또 지내시니까 이제 식사들도 하고 오시고 좀 그러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딱 가서 밥 딱 한 숟갈 떠드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락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,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,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안 그렇게 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한 단어인데요. 완화적 진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, 통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 줄여보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, 대부분은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 약 쓰고 저 약 쓰고 뭐 이것저것 해도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도 아니고 마취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좀 깊은 수면, 흔들면 반응하는 정도까지를 해서 환자가 최대한 덜 아프고 덜 불편하게 해드리는 조치를 하긴 하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지네 편하려고 뭐 지네 노닥거리려고 사람 잠만 재운다 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거만큼 무식한 게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진정요법들을 할 때는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주 들여다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더 가는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하려고가 아니라 환자가 최대한 덜 아프고 덜 괴로우라고 이제 하는 게, 이런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는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맨날 쓰는 말이니까 이제 완화적 진정하겠습니다 이러는데, 보호자들은 이게 뭔 소리야 그러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미리 알고 계시라고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질문? 질문이 없으실 때 둘 중에 하나죠. 하나도 못 알아듣게 강의했거나 잘 알아듣게 강의했거나 두 번째겠죠? 감사합니다.